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화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그 연준이 발표한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면 되겠습니까? 지난달에 이제 0.75를 올릴 때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소위 말해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도 유발하지 않고 경기 침체를 가져오지도 않는 이제 그 금리가 있어요. 네.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이제 뉴트럴 레이트라고, 그러니까 중립 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때 이제 파월 의장께서 그 기자회견 당시에 중립 금리에 거의 다가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왔냐면, 그러면 이제는 금리를 더 안 올리거나 올려도 상당히 약화된 상태로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줬고, 네. 경제학계에서는 굉장히 의아했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8.3, 뭐 그다음에 7월 회의할 당시에는 9.1% 하고 있는데 지금 2.25%까지 올려놓고 중립금리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뭐 서머스 같은 분들은 굉장히 흥분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의사라고 볼 때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그 얘기가 나왔나? 이제 그거 하나가 가장 큰 그 관심사였었어요. 이제 나머지는 뭐 다 이미 익히 알려진 부분인데,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중립금리가 중립적인 위치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은 장기 금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25면은 거의 이제 근접한 수준에 갔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 부분인데, 파월 의장이 얘기하실 때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장기 부분만 얘기를 한 거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역시 의사록에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에게 확실하게 해명을 해줘야 되겠다. 너무 시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그 중립금리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금리를 놓으면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지지 않는 금리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정확하게 어떤 딱 몇 %다라는 게 있기를 원하죠. 많은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중립금리가 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의견이 일치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중립금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학자들은 4%가 돼야 된다. 또 어떤 학자는 지금 2.5%면 충분하다. 이제 이러니까 심지어는 중립금리 이론 자체를 별로 뭐 효용이 없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 그 시장이 혹시라도 중립금리에 너무 그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이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거의 근접했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도 별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그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일반 그 소비자 입장이나 또는 그 일반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연준의 금리의 강경 인상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겠다는 걸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이에요, 최 대표님,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난 50년 동안의 지금까지 역사, 금리의 역사를 쭉 놓고 그것을 평균을 해봤을 때 이게 제가 보기에는 5% 이상일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5% 이상이 돼야 된다. 평균이.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평균이 바로 중립금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또 이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갖는 또 그 한계점은 뭐냐면 2008년 대불황 이후의 중립금리는 1%가 안 됐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지 않냐 이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이 역사, 그다음에 그 전통적인 생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아하. 정상이라는 개념이 어딨냐라고 생각하는 진보적인 학자들 입장에서는 아하. 정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을 가져온다라고 또 이제 주장을 하죠. 아. 예를 들면 대불황 이후에 계속 0% 금리를 가도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이전을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2009년 10년에 유행했던 단어가 뉴 노멀, 어허. 새로운 네네. 정상. 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되죠. 정상이라는 개념이 뉴 노멀이 항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허. 정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정상이 없는 거죠. 항상 정상이 그때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 네. 그때가 정상인 거죠. 어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역사적으로 평균이 한 뭐 3.75에서 한 4.5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만 네. 1980년대 같은 때는 무려 그게 20%까지 갔잖아요. 갔었다면. 그럼 그 당시 때 20%는 정상이 아니었냐? 어.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때 20%가 정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80년대 초반에 문제를 해결하고 잘 나왔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러한 정상이라는 개념이 생각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좀 탄력적인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모기지 론도 말이죠. 지금 뭐 4% 뭐 이렇게 5% 지금 5% 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비교해 보면 세상에 요새 이렇게 싼 데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 젊은 분들은 생각할 때 벌써 아니 그 2%대가 있었는데 왜 지금 이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더 내려가야죠라고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게요. 지난 10년 동안에 주택을 사신 분들은 몰기지 금리가 그 정도라는 선에서 재정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과거에 몰기지 금리가 7% 8% 또는 옛날에 80년 초같이 20%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이 근거가 없는 거죠. 증거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렌트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네.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렌트가 안 올랐느냐라는 네. 것은 금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을 아무리 비싼 걸 값이 오르는 걸 샀더라도 몰기지 페이먼이 낮은 거예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렌트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컨 하우스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몰기지 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리파이를 했더니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현재 받는 렌트 가지고 그 몰기지 페이먼이 안 나와 버리는 거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집값이라 그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렌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아파트를 예를 들면 뭐 50유닛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이자율을 내셨는데 5년짜리를 그동안에 뭐 한 4.5% 내시다가 이제 이번에 뭐 5.5%로 만약에 재융자를 했다. 그러면 그분은 그 50분의 테넌트한테 1%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한 렌트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은 보통 길어야 10년이고 한 5년 정도 전을 비교하시면 금리가 올라간 것은 많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피부로 느낀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추가 금리 인상이. 그래서 이제 의사록 그 회의록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그 뉘앙스를 읽어보면은 9월은 0.5에서 0.75는 뭐 이제 그 정도 선에 지금 예상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0.25 정도로 올리겠다 하는 건데 연준은 그 회의록에서도 나오지만 그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그 의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리세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려하는 판은 아직까지는 소수파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제 이런 그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이 중간의 접점이 뭐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파와 경기 침체는 있어도 별로 심하지 않을 거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인플레 잡겠다는 이 두 이론의 접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금리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얘기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벌써 7월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변화가 없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의 그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데이터 디펜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데이터 디펜던이라는 것은 오늘까지 얘기한 모든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에 금리가 0.5에서 0.75다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9월 인상까지 CPI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8월 말에 PCE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면은 0.5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닐 얘기예요. 수도 있다. 네, 그게 이제 그 데이터 디펜던 한다는 그러한 그 얘기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그 두 분이서 얘기 나누실 때요. 아파트 건물주가 금리가 올랐을 때 1%가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을 테넌트에게 이제 붙인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 보는 부분을 테넌트에게 렌트비를 올리면서 이제 부담을 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간 렌트비를 내는 그 테넌트들은 월급이 같이 올라가 줘야 그 부담을 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임금은 그만큼은 오르지 않는다라고 서민들이 느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경기 예. 조정에 의한 물가 조정 기능인데요. 예,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께서 금리가 올라가서 페이먼이 늘어가지고 예. 또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네. 비용들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 유틸리티라든지. 그래서 테넌 하신 분들에게 렌트를 올렸어요. 예, 그런데 현재 테넌으로 있는 분들이 월급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그 예. 페이먼을 못 한다.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분들 중에 정말로 안 되는 분들은 더 싼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합쳐 살겠죠. 예, 그렇게 되면 테넌이 줄어요. 테넌이 줄면 렌트를 올리겠다는 그 아파트 가지신 분과 테넌이 줄어가지고 수요가 줄게 되면은 렌트를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안 내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죠. 예. 그럼 그때 가면은 금리가 하락하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예. 뒤냐를 참 얘기가 어려운데 지금 연준이 그 질문이 연준의 입장을 잘 반영하신 질문인 게요. 예. 물가를 잡아놓으면 금리를 나중에 낮춰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렌트를 올렸더니 임금도 많이 올라가 가지고 예. 계속 그걸 충분히 소화를 한다. 이 시장이 경제가 확장되는 시장이에요. 아하. 그럼 서로 선순환하는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를 올렸더니 모든 비용이 올라갔더니 그런데 임금이 따라가지는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요가 줄게 되고 예.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도 하락한다. 이게 이제 경기를 조정하는 과정이고 아하.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네. 건데 현재로 봐서는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거나 경제계가 볼 때는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하락함으로써 물가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콘텀 FN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